대표님, 네.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네이버 로직이 바뀌었어요. 괜찮아요. 맨날 있는 일인데 뭐. 웃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네이버 로직이 아주 크게 바뀌어가지고 한 3, 4일 고생 엄청 했죠. 주기적으로 바뀌는데 대부분 이제 따라갈 수 있는 로직인데 되게 크게 바뀔 때가 있어.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그걸 잡아내기가 정말 힘들고 얘네 네이버가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 뭐 이런 방향이 바뀐 거라서 그걸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그래서 로직 찾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이제 작업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앞으로 어떻게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 노출 방향이 바뀔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온오프 마케팅 리차드입니다. 이번 2024년 11월 21일 날 네이버에서 웹사이트에 로직 개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롤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고생 좀 했습니다. 제가 한 3, 4일 동안 이 웹사이트 로직을 분석하기 위해서 계속 들여다봤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 옛날 얘기가 앞으로 네이버가 추구하는 방향이니까 제 얘기를 좀 들으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작업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14년 전으로 돌아가서 2010년도 정도의 웹사이트 상위 노출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저는 인터넷 마케팅을 잘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오버추어라고 해서 키워드 상위 노출 이런 게 있었는데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한국형 홈페이지로 키워드 광고를 했었죠. 근데 제가 사업할 때는 뭐가 중요했냐면 저는 조직을 관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직 관리, 고객 관리, 우리의 업무들의 지식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진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일반 고객은 못 보고 직원들만 볼 수 있는 직원 전용 게시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일정, 그 다음에 고객 관리, 그 다음에 업무 노하우, 그 다음에 서식 같은 거, 정보 공유 이런 게시판들을 직원 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너희들이 업무를 하다가 서면을 공유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고객에 있어서 전화 온 내용의 댓글을 달게 되면 그것당 포인트를 줘서 제가 그 포인트 시상을 한 달에 한 번 월급 외로 따로 했어요. 그랬더니 뭐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고객에 대한 응대는 다 댓글로 남겼어야 되거든요. 제 사업이 굉장히 잘 됐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제가 키워드 광고를 잘해서 잘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인터넷 마케팅을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홈페이지를 만든 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쟁 상대들보다 훨씬 더 잘 됐던 거죠. 저는 그때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키워드 광고를 내가 잘해서 홈페이지 기획을 잘해서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와서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장님, 저 SEO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때 SEO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 SEO가 뭐냐고 제가 되려 반문을 했습니다. 그분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뭐 왜 그러시냐고 전문가시면서 그러면서 노트북에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데 키워드만 검색하면 제 사이트가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수천 개의 글이 전부 다 제 사이트의 글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도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업종에서 저희 홈페이지에 가장 많은 글과 지식들이 달렸던 거예요. 트래픽도 많았죠. 왜냐면 직원들이 계속 업무를 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하고 방문하고 댓글 남기고 하니까 트래픽도 많고 정보도 많이 쌓였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다 제 사이트가 떴던 거예요. 제가 처음 경험했던 SEO였어요.
그분이 저한테 엄청난 인사이트를 준 거죠. 저는 몰랐지만 노하우 뭐 다른 게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 내에서 많은 트래픽과 많은 컨텐츠, 그것도 중복되지 않는 실제 경험을 담은 엄청나게 좋은 컨텐츠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구글에서 제 컨텐츠가 많이 노출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진정한 SEO였어요. 그 뒤로 저는 SEO를 검색해서 배울 수 있는 데는 다 찾아다니면서 진짜 SEO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보기 시작했죠. 아이보스도 가보고요. 뭐 위드 파트너라는 데도 가보고 개인적으로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 만나서 제가 교육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 방법을 내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이와 같이 한다고 하면 내가 전 업종에 걸쳐서 많은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2016년 4월에 네이버가 지금의 웹마스터 도구를 발표하면서 네이버도 앞으로 구글처럼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SEO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보다가 2019년도 1월 달부터 실제로 네이버가 구글처럼 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한 도메인에 한 키워드를 만들어서 상위 노출을 했던 방법이에요. 어떤 기교, 어떤 트릭을 사용해서 단기간에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었는데 그게 잘 통했거든요. 요번에 개편된 걸 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지만 제대로 만든 웹사이트에서 컨텐츠가 많이 올라오고 오래된 신뢰할 만한 사이트에 정보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되는 게 그게 구글 로직이고 그게 맞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되게 오래되고 신뢰할 만한 사이트에서 나온 컨텐츠가 상위 노출이 됩니다. 거기에 트래픽이나 백링크까지 있다고 하면 그 상위 노출된 사이트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거예요. 전에는 급하게 올린 사이트들은 어떤 저품질이 되거나 시간이 지나면 뒤로 밀리거나 아니면 안드로메다로 가는 그런 경향도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웹사이트 상위 노출의 전략은 제가 2010년도에 경험했던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가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홈페이지가 있나요? 그러면 그거를 좀 더 고도화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이제 원페이지 형태가 아니라 내 업종에 관해서 내 서비스에 관해서 진정한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셔서 그 사이트에 공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키워드들이 전부 상위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실 겁니다. 거기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 트래픽과 백링크를 같이 이용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상위 노출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온오프 마케팅에서는 SEO에 가장 최적화한 CMS 빌더로 워드프레스를 선택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네이버를 공략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그노브드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노브드야말로 한국형 게시판, 그 다음에 한국형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CMS 툴이기도 합니다. 워드프레스는 랜딩 페이지의 역할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미끼 웹사이트로 보시면 되고요. 진짜로 운영하는 머니 사이트 그누보드로 만드셔서 진행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워드프레스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뤘는데 앞으로는 그누보드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세팅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텐션이 떨어졌어요. 제가 네이버 로직하는 바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것만 보느라 눈도 아프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텐션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바뀌면 바뀐 대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방법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방법이 바뀌었을 뿐이죠.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확실하게 파악을 했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진행하신다고 하면 네이버, 구글 웹사이트 상위 노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SEO 공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